안녕하세요. 채널 슈비의 슈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 스티브 매그니스의 강인함의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나오는 인사이트를 우리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 엄마들에게 조금 적용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너무 좋은 인사이트인데 우리나라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엄마들에게 적용하면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요구하는 강인한 엄마상이 있죠. 뭐 다 살림도 잘하고 육아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자녀 교육도 잘하고 뭐 내조도 잘하고 뭐 이런 완벽함을 되게 요구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 해내고 그런 걸 다 완벽하게 해내는 그런 게 정말 강인한 엄마가 아니라 엄마 자체가 어떤 건강하고 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더 강인한 엄마가 되는 거라고 이 책에서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물론 주제의 그 대상이 딱 엄마라고 나와 있진 않지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 자체의 자기 개발과 그리고 자녀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의 자녀 교육, 그리고 가정에서의 엄마의 역할, 엄마의 마인드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 그 강인한 엄마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4가지로 좀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강인한 엄마가 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비교하지 말고 우리 집에 맞는 목표를 세우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 우선 우리가 살아가는 이제 아이를 키우는 환경 덕분에 이제 옆집 엄마, 그리고 옆에 학교 나온 그 동창들, 그리고 직장 다니는 엄마들께서는 또 직장 동료들과 함께 그런 생활의 여건이 계속 비교가 되긴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옆집 엄마, 동창, 직장 동료와 비교하지 말고 우리 집에 맞는 목표를 세우는 거죠. 근데 그 목표는 과정 중심형으로 세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뭐 자가를 마련하는 그 집을 키워가는 목표를 만약에 세운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누구는 어디 집을 지금 몇 평을 샀다더라. 뭐 어디는 뭐 누구 어디 분양을 받았다더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에 조금 조급함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가정에 처한 그 자금의 상황과 환경이 다들 많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계속 그런 부러움만 생각하면 엄마 자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집을 키워가는 것도 우리 집 현실에 맞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2년 주기 플랜을 세우는 거죠. 보통 전세 계약이 2년이니까 그런 주기로 집을 처음에는 뭐 몇 평을 몇 년씩 된 거를 전세로 살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신축으로 평수를 조금 더 높이는 방향으로 전세를 갔다가 또 자금이 어느 정도 모이면 매도를 하고 또 그 사이에 조금 더 그 자금력을 마련할 수 있게 부수입을 만드는 노력을 한다든지 뭐 그 어떤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과정 목표형으로 잡아가면서 계속 계획을 세우다 보면은 조금 더 그 건설적으로 조금 더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엄마들이 비교하는 부분이 뭐죠? 네, 자녀 교육이죠. 뭐 그 상황에 따라서 사교육 없이 올바른 자녀 교육을 목표로 세워가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적당한 사교육의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자녀 교육을 시키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도 본인의 집 현실에 맞게 하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는 해외에서 아이들 영어 교육 때문에 한 달 살기 계획도 많이 세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누가 간다더라 이런 거를 막연하게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방학을 이용해서 뭐 해외 여행을 다니면서 뭐 어느 나라의 어느 도시에서 나도 아이가 몇 학년쯤 됐을 때 한 달 살기를 이 방학 때쯤 한번 해보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 집 계획에 맞게 이렇게 플랜을 과정 중심형으로 짜보는 거죠. 그렇게 할 때 그 과정 중심형 목표를 짤 때 또 유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그때는 최종 목적지가 되는 최대 목표를 마련을 높게 잡는 게 아니라 그 최소한의 기준을 높이는 거예요. 그 나의 이루고자 하는 바의 최소한의 기준을 높게 잡아서 작은 것부터 하나씩 이렇게 이루는 걸로 성취감도 높이고 자존감도 높이면 자기의 통제감도 같이 키워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정말 우리가 강인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의 방법이라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또 한 가지 자기 개발에서 예시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러닝을 하고 있는데 달리기를 제가 정말 정말 싫어하던 사람이었거든요. 버스 좀 잡으려고 이제 뛰면 정말 숨 너무 가쁘고 얼굴 막 너무 터질 것 같이 빨개지고 막 그랬던 사람인데 제가 이제 런데이라는 앱을 통해서 이제 30분을 한 번도 쉬지 않고 이어서 달리는 연습을 8주 코스로 짜져 있는 거를 제가 지진 한 달 전쯤 완료를 했었어요. 근데 그런 달리기 플랜도 처음 1주차에 1회차의 계획은 1분을 뛰고 2분을 걷고 이런 식으로 23분 코스로 그걸 뭐 4번인가 5번 반복하면서 연습을 하거든요. 근데 그 뛰는 시간을 점점 늘리고 걷는 시간을 점점 줄이면서 30분을 쭉 이어서 달리는 그 페이스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는데 정말 그 부분이 정말 작은 성취를 이루면서 나의 최소한의 기준을 하루하루 주차별 높이면서 가는 그 플랜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 정말 제 성취감도 너무 올라가고 제 자존감도 높아지고 정말 자기 통제력도 정말 좋아지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 런데이 앱의 코스를 정말 자기 개발의 코스, 자기 성장의 코스로 예시로 보시고 최소한의 기준을 높게 잡고 과정 목표형으로 목표를 세워보시는 것을 자기 상황에 맞게 세워보시는 걸 정말 정말 추천드립니다. 지금 강인한 엄마가 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두 번째는 저희가 살다 보면 부정적인 감정이 찾아오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면 그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그냥 부정하지 마시고 우선 그 감정을 인정하고 나의 그 부정적인 감정을 인정하고 한번 이름을 붙여보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바로 어제 있었던 일인데 제가 이제 꾸이베 커뮤니티에서 캐다함님 운영하시는 꾸이베 커뮤니티에서 이제 북클럽의 줌 미팅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하영 원장님의 나는 나의 20살을 가장 존중한다? 이 책으로 이제 얘기를 좀 나누었어요. 근데 이제 이 이하영 원장님은 그 포항공대를 이제 안 다니고 그 의대로 가기 위해 재수를 하는 그 노력을 그 포항공대를 포기하고 20살에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선택을 내려놓고 자기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정말 자기 인생을 담아서 이제 풀어두셨는데 이 책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감상평을 얘기하다가 그러면 그 이하영 원장님의 20살에 해당하는 나이는 나는 몇 살쯤이었을까? 그리고 지금 이 치열하게 제가 자기 개발하고 있는 이 만 40, 저의 40살은 슈비의 40살은 가장 존중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 마음이 막 갑자기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못했던 말이었는데 제가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말이 나왔는데 갑자기 감정이 되게 복합적으로 찾아오면서 약간 되게 울컥했거든요. 그런데 눈물을 삼키고 끝까지 이제 말을 하고 이제 종료를 했는데 이제 몇 분들이 이제 눈치를 채셨어요. 제가 울컥한 모먼트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뭐 슈비님 울지 마세요. 이 글에 또 감동받아가지고 또 막 눈물 흘리고 했었는데 그런 제가 왜 갑자기 울컥했는지 그 감정에 대해서 그때는 좀 감정을 빨리 추스리느라 좀 부끄러워가지고 좀 그렇게 했는데 제가 나중에 덮고 생각해 보니까 이 감정이 뭐였지? 어떤 마음에서 내가 갑자기 울컥한 거지? 이렇게 제가 오늘 블로그에 글로 한 번 써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제가 조바심이 좀 났던 거예요. 자기 개발을 하는데 뭔가 그렇다 할 성과가 또 막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꾸준히는 하고 있는데 물론 재미도 있고 중간중간에 성취감도 있지만 뭔가 아무튼 제 마음의 조바심이라는 불꽃의 그 풍선이 불어진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제 감정을 인정하고 그 글을 포스팅하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후련한 거예요. 근데 계속 제가 그 감정을 덮어두고 그걸 그냥 부정했으면 정말 저는 더 발전이 없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인정하고 이름을 붙여보니까 그게 정말 이제 제가 더 한 단계 극복할 수 있는 그 모먼트가 된 것 같아서 여러분께도 그 방법을 좀 추천드리고 특히 육아하는 데 있어서 아이한테 막 화를 낼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정말 소중한 내 아이인데 화를 내는 그 포인트가 정말 아이가 엄마가 뭐 시킨 대로 하지 않아서 화가 나기도 하지만 아이가 아주 조금 잘못한 건데 엄마 마음에서 갑자기 누구 집 아이랑 비교가 되었거나 갑자기 그런 것들이 약간 좀 화가 이렇게 나는 감정으로 표현될 때가 있거든요. 육아 중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감정을 나 오늘 또 마음이 왜 이러지? 이렇게 그냥 부정하지 말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라고 그 부분이 엄마가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강인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즉시 바로 반응하지 말고 대응을 하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차이냐면 사실 감정의 그 주인의 의식을 가지고 의식이 어디로 가는지를 한번 관찰해 보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그 가정을 이루는 거에 있어서 이제 부부싸움을 할 수도 있잖아요. 저희는 이제 남편하고 저는 사이가 좋은 편인데 저희 이제 시댁 같은 경우는 조금 옛날 어르신이다 보니까 좀 요구사항이 저한테 더 기대감이 더 크세요. 남편한테도. 그러니까 장가를 보냈지만 아들한테도 아직 거는 기대가 많이 크시고 저한테도 거는 기대가 좀 많이 크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 신혼 초에는 아니 아들을 장가를 보냈으면 이제 좀 보내줘야지 왜 계속 매주 주말에 몇 번 이상 봐야 되고 뭐 원하는 게 너무 많고 매주 찾아뵙고 매번 인사드려도 그것 또한 성에 안 차시고 되게 막 또 저한테 바라는 것도 정말 많으시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초반에 제가 이제 시댁에 대한 불만을 제가 어머님한테 풀 수는 없으니까 남편한테 푸니까 저희가 감정적으로 계속 이렇게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제가 이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바로 즉시 어머님에 대한 그런 불만들을 반응했으면 이게 계속 우리 집이 정말 이렇게 화목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바로바로 반응하지 않고 제가 한번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죠. 어머님은 어떤 마음에서 우리한테 이렇게 기대하시는 게 크신 걸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어떤 마음에서 그러신 거지? 우리한테 바라는 게 어떤 거지? 그러면 여기서 나는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거지? 이제 이런 생각을 조금 더 제가 이제 주체적으로 하면서 뭔가 좀 더 침착해지고 그 감정을 제가 조금 더 이렇게 한번 더 깊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제가 너무 막 어머님한테 100% 맞추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전략적으로 이런 부분까지는 그래도 내가 좀 더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 그리고 연세 드셨으니까 사람은 안 변하니까 내가 어머님을 막 다 바꾸려고 하지 말고 바꿔지지도 않겠지만 이 부분은 수용하고 요렇게 해보자. 요렇게 이렇게 조금 대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훨씬 더 저희 가정도 화목해지고 이렇게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나 싶어서 이 스티브 매그니스가 얘기한 강인함의 힘에서 세 번째, 바로 반응하지 말고 대응하라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저희가 살면서 어떤 큰 고통이나 난관을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런 난관에 대해서 막 너무 힘들게만 생각하지 말고 더 큰 강인한 나를 만나려고 그러는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부분은 부정을 긍정으로 해석하라는 여러 자기계발서나 여러 책에서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과 조금 연결되긴 해요. 이것 또한 역경과 고통을 다스리는 걸 배우는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감정을 외면하지 않고 그 들여다보며 있는 그대로의 모습 자체로를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근데 저희 가족 같은 경우는 다들 대국민이 많이 겪으셨겠지만 코로나 같은 그런 질병의 위기에서 저희도 정말 힘들었던 가족 중에 한 사례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서 결국은 가족이다. 우리 가족이 정말 서로 의지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 가족이 정말 이렇게 계속 같이 있는 거에서 정말 중요한 건 건강이고 행복이다. 이런 결론이 되게 많이 도달했거든요, 저는. 그런데 저희가 코로나라는 큰 위기를 겪지 않았다면 아직도 자잘한 것에 되게 다투거나 이제 서로 이제 맞춰가는 그 시간들이 조금 더 있었을 텐데 어떤 대역경, 코로나라는 걸 만나면서 조금 더 가족애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튼튼하고 더 내실 있게 생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난관도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더 강인해질 기회를 얻은 거라고 생각하는 관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4가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도 한번 삶에 적용해 보시고 다시 한번 영상 리뷰해서 보시면서 여러분도 아까 다시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비교하지 말고 우리 집에 맞는 목표, 가정 중심의 목표를 세우기, 최소한의 기준을 높여서 그리고 작은 일을 하나씩 이루는 과정 목표형으로 목표를 세워보기. 그리고 2번째,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부정하지 말고 인정하고 라벨링, 이름을 붙여보기. 그리고 3번째는 바로 반응하지 말고 대응하도록 노력하는 것. 그리고 4번째는 난관이 오더라도 더 큰 나를 만날 기회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외면하지 말고 잘 들여다보자. 자, 여기까지 4개를 하려면 여러분 뭐 해야 될 것 같으세요?
네, 글쓰기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뭐 매번 플래너 쓰시고 뭐 계획 쓰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 매일매일 자기한테 찾아오는 그런 감정들, 그런 목표를 세우는 그런 구체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계속 한번 뭐 블로그에 남기시든 아니면 정말 수첩 다이어리에 기록하시든 여러분께서 꾸준히 정말 강인함의 대명사, 강인한 엄마, 강인함의 힘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도 한번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